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제 주어진 시간 동안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할 건데 아시다시피 제 사업 설명은 사업 설명이 아니고 뭐예요? 스토리죠. 예, 그래서 짧으면 한 50분 정도 안에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사업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지난번에 우리 안전 리더십 팀에 그때 스피치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라 적어놨냐면 새로운 도전, 그다음 새로운 시작.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은 지금 벌써 횟수로 지금 1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미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 쿨러 먹을 만큼 쿨러 먹었다. 그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겉으로 보기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이런 새로운 도전, 새로운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저도 일단 나이가 어찌 하다 보니까 아메이 속에서 한 12년 쿨러 먹으니까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한 30년 보이잖아요. 그쵸? 예. 30년 보시는 분은 다이아몬드 가실 거예요. 예.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53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행복해졌던 남자.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남자. 앞으로 더 행복해질 남자. 그죠? 근데 아메 하기 전에 저는요, 썰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우울증 환자. 뭔데 30대 의사가 됐는데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그죠? 뭐 제 스토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은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아메를 저렇게 오래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왜 또 새로운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래간만에 수사하려니까 뭔가 엄청 어색하다. 제 사진 잘 아시잖아요. 네. 요 2002년도에 제가 전문의가 되고 우리 애를 안고 찍은 사진. 2002년 10월 6일 아침 7시 회중 돌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마누라는 간호사. 저는 의사. 그죠?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때 제가 찍었던 사진. 그 사이에 우리 첫째는 저 때가 중3. 참고로 원래 참 우리 애가 지금 고3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유학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합격은 했어요. 그런 상태고 지금 20살이에요. 첫째가 20살이고 저 둘째가 저 때만 해도 몇 살이었죠? 2016년도니까 그때가 한 4살쯤 됐나요? 근데 제가 벌써 이제 9살. 제가 44살에 자를 낳았더라고요. 미쳤지. 그죠? 참고로 저 둘이 터울은 11살. 요즘은 하여튼 저 둘째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꼭 너뚱이를 넣도록.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드는지 알지요? 최소한 3억은 든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애를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벌써 2년 전 사진이네. 2년 전, 3년 전 사진이네요. 또 애 하나 생겼죠? 강아지 하나. 참고로 요즘은 집에 또 고양이 하나 생겼어요. 식구가 많아. 아들내미는 딴 데 가고 없는데 집이 북적북적거려요. 하여튼 중요한 건 옆에 누가 있어야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로워요. 지금은 하여튼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미를 왜 하느냐면요. 이 13세란 나이가, 여러분 13세 때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어요? 저는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원치 않은 이별이죠. 아침에 출근 아니죠. 등교를 하는데 연기 학교 잘 다녀와 하는 소리를 듣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중1 13살. 아무 느낌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실은 바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41살이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뭐가 오죠, 여러분? 집안에 가정이 돌아가시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원치 않은 가난이 왔더라고요.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비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것도 촌에서도 가난했다니까. 촌에서 학비 3만 원을 못 냈다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제가요. 그때부터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1짜리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거 어때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성함이 윤문웅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저 여쭤봤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중1짜리가. 하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되라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안 돼. 그죠? 어쨌든 전문직이 되고 혹시라도 그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기만 하면 너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중1 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 중1 때 의사라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는 고향이 저 성주 용하면 촌이에요. 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방학 텅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어요 그렇게? 저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구로 전학을 나오고 그죠? 전학 나와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려니까 또 우리 어머니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시네. 우리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제가 어머니가 어떻게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니까 저는 뭐가 돼요? 영세민이 되는 거예요. 영세민. 여러분 영세민 아시죠?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는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저한테는 유일한 뭐냐면 피난처였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 얼굴만 보면 어떻게 저는 우울증 빠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침부터 하루에 12시간 많이 할 때 18시간씩 공부했어요. 예. 뭐 때문에?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엄마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시에 주부터 제가 매일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 돌아가셨는지 이게 숨 쉬는 거 확인하는 거. 매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매일 확인하는 거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더라. 네. 그거 확인하고 아침에 6시 되면 또 학교 등교하고. 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교 1등 하더라니까. 전국에서도 꽤 잘했어요. 전국에서 한 200단을 들었거든요. 네. 미친놈처럼 공부했는 거지. 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니까? 공부니까.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니까 쟤는 어디 갈 수 있어요? 네. 의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실력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저는 서울대를 안 가고 경북의대를 갔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대학교 갔어요. 그럼 대학교 가도 제가 그만큼 공부하지만 또 자격증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의대 들어가서 뭐예요? 과외 선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아마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 못 살지.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항상 아침 6시에 등교하면 집에 1시에 집에 돌아왔거든요. 대학교도 하루도 안 빼고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이죠. 그러나 왜 일하러 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가 저녁에 오후 되면 아르바이트 가야 되고 그럼 집에 들어가면 몇 시냐? 보통 1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16살 때부터 언제까지? 97년도, 96년도 의사가 될 때까지 그래 살았답니다. 물론 공과 들어가면 거의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때는 저 공부를 아르바이트를 못 하니까 그때는 아르바이트 안 했지만 그때는 공부도 해야 되니까 미친놈처럼 했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직도 혹시 그런 착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취미도 없고요. 사실 지금도 취미 없어요. 지금도 제가 뭘 잘하는지, 유일하게 잘하는 거 하나 있다. 우리 스폰서님과 똑같이 술 잘 먹어요. 술을 왕창 잘 먹어요. 그 유일하게 개발했는 게 술 먹는 취미.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취미도 없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될 때까지, 전문의 될 때까지요. 저는 제 삶이 하나도 안 불행했어요.
저는 어쩌면은 우울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희망이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뭐 되면 돼요.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면 나는 뭐 내 인생이 모든 게 속도가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착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희생을 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때 유일한 꿈 뭔지 아세요? 시간만 지나면 됩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은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는 생각. 딱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육체적으로 희생하는 거는요.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요. 왜?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97년도에 이제 뭐가 됐냐면은 인턴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남았냐면 5년이 남았어요. 인턴 1년, 내년 4년. 나 이제 5년만 지나면 뭐가 되니까? 네, 전문의가 되니까. 억대 연봉자가 되니까. 그죠? 맞죠? 저는 그 꿈을 꿨다니까요. 그리고, 자, 2월달 되니까 이제 저는 전문의 됐어요. 이제 아싸 끝났어. 이제 뭐 인생 끝났어. 이제 나는 뭐다? 부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문의가 될 때 그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가진 유일한 그게 뭐였냐면은 2,700만짜리 전세. 그 다음에 2천만 원 빚. 70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에요, 재산. 그죠? 그리고 전문의가 되니까 통장에 돈은 1,000만 원 도로 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나는 이제 뭐 2천만 원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는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1년 전에 제 연봉이 얼마인데 월급이 얼마냐면 적을 때는 120만 원, 많을 때는 170만 원. 평균 150만 원. 15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통장에 공이라도부터 1,000만 원 나와. 그럼 여러분 마음 어때요? 아싸지 아싸. 나 이제 끝났다 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요. 2002년도 전문의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뭘 안 했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 될 때까지는 쭉 공부를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의사 되고 나서 별 공부 안 했는 것 같다. 그전까지는 미치라고 공부했는데 왜? 이제 전문의 됐잖아요.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위치가 다 올라왔어. 그리고 나는 이제 앉아왔어. 그죠? 그리고 그 찰나에 또 뱃속에 애도 새기고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 2000 언제? 2년도 이때예요. 최고 연봉을 받고 지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애를 안고 2002년 10월 6일 날 이 애를 안고 제 눈빛 보세요. 엄청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키우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다음 말이에요.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처음으로 이런 걱정했어요. 저는 죽으려고 살았지만은 우리 애가 나처럼 살기를 좀 절대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하루에 16시간씩, 14시간씩, 12시간씩 잠도 안 자고 공부하라. 시키고 싶으세요? 그것도 10년, 20년. 그렇게 사는 삶.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애가 나처럼 살까 싶어서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의 최고 피크 시간에 했잖아. 제가 야를 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책 아시죠? 제가 애가 태어나기 딱 3개월 전에 2002년 8월 달에 저희가 막 오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고 읽다가 진료실에서 집어 던졌다고요. 이 책을. 네. 왜 집어 던졌는지 아세요? 이 책에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돼가지고 전문의가 돼가지고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나는 뭐가 되는데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부자는 뭐냐면요. 자살을 갔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전문의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왔거든.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진정한 부자는 뭐냐면
자산을 통해서 어떤 소득, 수동적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저처럼 노동해가지고 미친놈처럼 노동해가 받는 소득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요, 어느 날 갑자기 BMW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때 그 당시에 학생이 BMW를 모르는 거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야, 니 그 BMW 누구 차냐? 하니까 지 차를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3천 차래. 알고 봤더니만 자기 차야.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 엄마 아빠부터 다 의사야. 집에 의사가 이래저래가 한 2, 30명인데 저는 전문대가 나와가지고 그럼 1,000만 원을 받아야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야는 뭐냐면 이미 벌써 뭐예요? 부모님이 1,000만 원을 그냥 주고 있는 거야. 저는 1,000만 원 벌기 위해 나가서 페이닥도 해야 되는데 야는 뭐야? 페이닥 해도 되고 공부도 해도 되고 펠로 해도 되고 유학 가도 되고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내하고 스타팅 포인트 같아 해달라요. 자, 그 친구는 이미 뭐다? 이미 귀족이야. 나는 뭐예요? 그때까지 해서 내가 귀족인 줄 알았어. 1,000만 원 받으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뭐란 말이야? 노예인 거야. 근데 제가 2002년도에 그 병원에 제가 전 폐장 갔을 때요. 만약에 내 위치가 안정적이고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이 나온다면은 이런 생각을 내가 했을까요? 아마 그 1,000만 원 받으면서 너무 황송해가지고 미쳤어. 또 열심히 공부했다. 막 열심히 진료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그 애를 안고 왜 그렇게 불안해지고 있었을까요? 전 3개월 후에 그 병원에서 나가야 돼. 제 과가 폐과가 돼. 난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1,0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뭐 아까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계획을 갖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일 안 하셨거든요. 평생 일 안 하시는 분. 지금까지 내 어깨 탁 타고 있잖아요. 어디 가자 이러세요. 항상.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살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하시는 분,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세요. 지금까지. 암에 안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시는 분, 우리 어머니. 평생. 평생.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 1번. 그 다음에 결혼하니까는 뭐예요? 우리 불쌍하다 하면 안 되죠. 우리 그 아리따운 우리 와이프. 정말 단단한 동화줄인 줄 알고 의사 신랑이라고 딱 결혼해가지고 딱 왔는데 보니까 이거 노예인 거야. 그죠? 근데 그 와이프도 이때만 해도 있잖아. 제가 그럴 줄 몰랐잖아요. 그죠? 제가 신랑이 잘렸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와이프도 애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애도 지금 나왔으니까 이미 탔잖아요. 그럼 확실히 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모르는 우리 장인 장모님들 있잖아. 의사 사이 만났으니까 한번 타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3개월 후에 잘려. 여러분 생각에 잘리면 딴 데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는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그게 제 자존심이거든요.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 나오자마자 지금 저는 잘려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는 돈 많이 벌려고 해서 됐잖아. 돈 많이 번다고 회사인 줄 아냐? 부자인 줄 아냐? 아니야. 뭘 가져야 돼요?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 자산. 한 번도 난 자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윤문영 선생님께서 만약에 저보고요, 의사가 되라가 아니라 너 자산을 가진다 했으면 저 아마 그 자산 가지려고 공부했겠지. 그때만 해도 제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는 뭐냐면 어록이었고, 저한테는 멘토였는데 그분이 멘토였거든요. 평생 멘토였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의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처음으로 후회해봤어요.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가지고 처음으로 제 인생의 가장 길잡이였던 그 윤문영 선생님을 원망해봤고요. 전문의 되고 나가지고 중학교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원망해봤어요. 저는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들 엄마 안 했거든요. 그나마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니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가진 소득이 노동소득이라는 사실. 근데 이 노동소득은요, 일을 하면 당연히 소득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때 상황이 뭐예요? 일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일을 못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을 못할 상황이 생겨 안 생겨요? 지금 요즘 너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뭐예요? 시간적 재정적으로 안 자유로우니까 저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남들은 저를 기저귀로 취급하는데, 제 친구들은 기저귀로 취급하는데 저는 뭐예요? 1,000만 원 받는 노예인 거예요. 잘려, 그것도. 근데 제 친구들은 뭐냐면, 일 안 해도 돈이 돼. 어디서 나와? 자산에서 나온다니까? 아까 그 의사 친구는 뭐예요? 이미 집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2,000만 원 그냥 딱딱 줘. 나는 그냥 자유로운 거야. 제가 처음으로 땅을 치고 구했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저한테 뭘 남겨주셨어요? 저렇게 하면 빌딩들이, 건물들 저렴하고 아파트 저렴하는데 왜 집권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 해봤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부터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뭐 있어요, 지금. 결국은 뭐가 필요해? 특별한 능력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본금. 그쵸?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의사가 부자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제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환자가 겠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미치라고 달려왔는데 이게 부자의 시스템이 아닌 거야. 차라리 이걸 알았으면, 만약에 의사가 임시소득이고 노동소득이고 노예소득 알았다면 저 경북의대 들어가려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됐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거 한 10분 1만 해도 경북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미친 놈처럼 했단 말이에요. 왜? 경북에 들어가서 뭐 받아야 되니까.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계속 이 생각했는 거지. 자산. 없을까? 없을까? 2002년도부터. 이게 찾아다녔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주위에 보니까 자산 만드는 일은 천진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결론 딱 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빠지니까 저는 이래 됐다고요. 저는 처음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이었어요. 저 10대, 20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는 안 불안했습니다. 또 시간 지나면 의사 될 거니까. 안 불안했다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안해지면 뭐부터 오는지 아세요? 불면증부터 먼저 옵니다. 불안해지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잠이 안 오면 이게 뭐로 가느냐면 반드시 한 2, 3개월 지나면 우울증으로 가요. 처음에는 그냥 우울 모드였어요. 근데 우울증으로 가요. 여러분, 심각한 우울증이 사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번 겪어보셨어요? 혹시? 그냥 우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네, 그냥 우울하고 달라요. 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최대한 상황이 뭐였냐면 2004년도에 제가 2002년도에 그 상황이 되고 2004년도에 제가 제 집으로 참고로 제가 우울증 빠져가지고 그 병원에서 안 잘렸어요. 왜 안 잘렸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빌었지. 자존심 버려가면서 월급 깎여가면서 빌었다니까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살려달라 하니까 가톨릭 대단하니까 살려주더라고요. 과를 택과를 안 시켜. 열심히 해봐라. 그걸 상고해가지고 제가 그 500원에서 13년 근무해요. 열심히 했지. 그래서 저는 뭐가 됐다? 노예 대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제 집으로 집을 이사를 했어요. 43평 하여튼 아파트 제 월급 모든 걸 털어내가 집을 샀어. 이사하는 날 2004년 5월 며칠이지? 4월 말인가 5월 말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이사했거든요. 이사하는 오전에 진료를 보고 오후에 이삿짐이 들어오는데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빈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오전 진료 다 봤어요. 빈방에 들어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 짐이 들어오고 있는데 빈방에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심각했거든, 그때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제가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제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결국은 우울증 진단됐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그 병원에서 노예 대장이 되려면 뭐 해주면 되죠? 우리 주인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면 되잖아요. 열심히 돈 잘 벌어주는 나쁜 의사가 됐지 뭐. 나쁜 의사가 되니까 저는 노예가 뭐가 됐다고요? 노예 대장이 된 거예요. 노예 대장이 되니까 안 잘리잖아. 그래서 저 그 병원에서 13년 근무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 대장이 되니까 뭐예요? 뭐 삶이 별거냐? 꿈 지랄하지 마.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이랬어요. 내가 은퇴할 때 자산 100억 적었어. 마누라한테. 마누라 가히 피식 웃더라고요. 되면 좋겠지.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결국 뭐예요? 저는 꿈을 접었어요. 그러면서 삶이 별거야. 혼자 살면 되지. 지금 나는 이제 노예 대장이고 월급도 꽤 많이 받는데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그 삶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꿈을 내가 저 가슴팍 밑에다 팍 밀어 넣고요. 절대로 못 나오게요. 막 밀어 넣었어요. 막 밀어 넣으니까 약 같잖아요.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나중에 너무 심하게 밀어 넣으니까 아프거든. 올라가니까. 자더라고요. 그게 2007년도였어요. 그런데 2008년도 4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저분한테 와빠에서 지금 없습니다. 동천동에 와빠에서 저는 처음에 술 마시자 하시길래 그냥 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만 해도 뭐냐면 저는 이제 노예 대작이 되니까 꿈을 접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는 뭐야?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그냥 뭐야?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께서 술을 안 시키고 아내 이야기를 하시지. 저한테는 아메가 뭐였겠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피라미드였어요. 제가 만약에 아메 뭔지 알았으면 벌써 뭘 했거나 무슨 짓을 했겠죠. 참고로 2008년도 2000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우리 엔터 파트너 와이프가 집에서 같은 그 간호사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가 아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트리 키트를 사온 거야. 좋다고. 근데 제가 성격 지랄했거든요. 그때 지랄 같았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열받아가 집어 던졌다니까. 제가 마누라 집어 던진 게 2개 있습니다. 신혼 초에 망치를 집어 던진 적이 있고 2006년도에 뉴트리 키즈를 집어 던졌어요. 사람은 안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톡. 근데 아주 집어 던졌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아메를 나쁘다고 생각했지 아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메를 할 거라 생각도 안 했고요. 제 같은 성격에 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아메를 이야기하는 데서는 벌써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선배잖아. 못하지. 그럼 참았지. 그죠? 참았는데 제가 참고로 이제 여기서 아메 사업 설명을 듣고 그날 저분하고 7시, 8시부터 12시 반까지 그 집에 있는 맥주 많이 마시고 나와서 끌어안고 고다이몬 됐으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날은 잊을 수가 없지. 근데 제가 그날 느꼈던 건 뭐냐면 아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메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뭐란 말이에요. 자산을 만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소를 듣는 순간 아까 저 속히 밀어놓는 이 뭐예요? 꿈. 이 꿈이요. 내가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잖아요. 내가 느슨해져 버리니까 이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지. 튀어나왔어요, 그냥. 튀어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니까 이성이 마비되니까 이제 하고 있었겠죠.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고다이몬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40 넘어갔을 때란 말이에요. 전문의 그때 한 6년 차 됐고. 제가 전문 6년 차 해봐야 이미 부자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고. 자살 안 되는 걸 알았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시간을 의사를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하면
5년 지나면 연봉 이렇게 된대. 그게 뭐가 된단 말이야? 자산이 된다는 거야.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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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산이잖아. 제가 그렇게 찾았던 거잖아요. 매달 나오고 증가하고 평생 나오고 상속이 되는 일이래. 근데 무자본이래.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일이래. 어떻게 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 제가 암을 알아듣은 건 아니지만 뭐예요?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술 기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날인가 스폰서님 전화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3개월 동안요. 어떤 마음을 알아본지 아십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도 그때 마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미팅장에 갈 때마다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 한 적은 있어요. 제가 5월 달에 대전에 원 플러스 원 다이아몬드, 그때 다이아몬드 스쿨이었어요. 뉴페이스 초대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거 가면서도 내가 토요일에 왜 올라가고 있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그 스피치 듣고는 제가 울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그만 이해하시겠어요? 내 인생 돌려도 이런 마음 들으니까 그때. 네. 그러면서 그 한 달 알아보면서요. 정말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이미 내 꿈은 튀어나 있고.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암웨이가 아니었으면 저 다시 우울증 빠집니다. 혹시 참고 있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보고 3개월 정말 알아보면서 정말 미친놈처럼 SP를 7개월만 해내요. 해내요. 근데 이분 아시죠? 이분하고의 저하고도 약간 운명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언제 만났냐면 제가 아까 4월 26일 삽소리를 들었잖아요. 5월 9일 금요일 날 만나요. 제가 이분이 제 스폰서님도 몰랐어. 그냥 딱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우리 스폰서님 앉으신 거야. 그 침 받아가면서 들으라고.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업 설명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흥분해가지고 막 집에 갔더니만 집에서 와이프 갔잖아요. 무슨 음원을 들었는데 대전에 뭐 박모 리더님이 뭐 이야기하는데 자기하고 스토리가 똑같다는 거야. 뭐 우울증이 빠지고 뭐 자식한테 뭐 눈물 뚝뚝 흘리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철웅이라는 제 이름은요. 제 아버지가 이름이 김병철이에요. 집에서 부른 예명이 철웅이에요. 이런 운명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아메 알아보기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아메가 뭐지?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SP를 7개월 만에요. 참고로 저희 엔더 파트너는 아메이 비전을 절대로 못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 도와준다고 아메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3% 어떻게 간지 3%, 6%, 12%, 15%, 15%, 15% SP를 갔거든요. 7개월 SP를 간지 아세요? 2008년도 12월 1일부로 SP를 가면요. 그 당시에 우리 탑 리더님이 그때 이글핑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독수리핑. 독수리핀을 탑 리더님이 달아주신다는 거야. 너무 그걸 갖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하여튼 뭐 그래요. 뭐 하여튼 팔아가지고 SP를 갔어요. 제가 참고로 그 이후에 그 3개월 동안 미쳐서 알아보면서요. 제 성격 보이죠? 막 흥분을 하니까 한 100명한테 사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놈도 안 해. 정말 한 놈도 안 해. 한 놈도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알아들으니까 바로 하겠던데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지. 아, 사람들은 뭐가 없다. 꿈이 없구나. 현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아니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그때 그걸 알았어.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그때 저는 인간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못 앉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뭐 제 와이프도 후원한 한 1년이 걸렸으니까. 여러 가지. 이 사실 문제 아세요? 1년 후에, 여기 2009년도 5월달 사실.
6월 2일인가 그래요. 5월 말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타포레일이라고 있어요. 타포레일이라고 해가지고 큰 행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300만 원인가요? 맞나요? 한 300만 원 정도만 하면은 비행기 표만 내면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대구에서 그때 우리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 사진이에요. 제가 이거 왜 보낸지 아세요? 우리 엔드 파트너 비전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저는 참고로 못 갔어요.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죠. 그때 제가 이제 노예 대상이 돼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대상이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노예 대상은 문제 더 많이 봐야 되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프 비전 보려고 보냈더니만 뺐네. 그 해에 있잖아요. 마누라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한 난리 났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아메 회사를 보고 뉴튼 농장을 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가가 보고 나서는 와이프가 대신 봤지만 이 아메 회사를 본 거예요. 역사는 60년이 됐다 그러고 그다음 본사가 여기 있잖아요. 미시간에 가면 있어요. 전 세계 이만큼 많은 나라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 가가지고 마누라가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위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메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100명한테 아메 이야기를 하면 아메 회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왜 모르는? 첫 번째, 회사가 너무너무 크고 명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유통 방식이 좀 독특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아메 신용도는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제가 간단간단 할게요. 1등급인 거 아시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 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심하게 알아봤던 게 뭐냐면 아메라는 회사에 된 거예요. 왜? 저는 아메 처음 들어봤고요. 아메 피라미드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자산은 뭐예요? 내 자식한테까지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전 안 망해야 돼요. 회사 알아보면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신용도 1등급이야. 그걸 가서 직접 봤어. 그리고 회장님이 미상공회사의 의장님이야. 이번엔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안 알아봤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구나. 그 이후에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몇 개만 제대로 알아보면 이승모 있다면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년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통. 제가 이거 유통 이야기할 때마다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하면서 1,000원짜리 비누에 1,000원짜리 원가가 얼마나 묻더라고요. 제가 뭐 견지 아세요?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다. 제가 뭐랬냐면 700원이 무식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원가가 2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중간에 광고 유통이 다 된단 말이지. 이런 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메는 여기 유통 안 되잖아요. 근데 아메는 어떻게 만들어요?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400원에 만들어 700원을 주니까 써본 우리가 어떻게 감동이 생겨 안 생겨요? 아까 우리 김원경 리더님께서 딸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써니까 너무 좋잖아. 감동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리지. 그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 광고 안 하니까 이 돈이 전체 35%나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항공업의 매출 얼마냐면 1조 2천억인데 그 중에서 얼마? 한 4,200억 정도가 우리한테 캐시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한테 들어온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생필품이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아까 했지만은 명품을 400원, 700원 준대잖아요. 앞에는 200원, 7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꾸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혜택을 알고 여러 가지 다 이해하고 나서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지나갈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알고 아메이로 뭐 한단 말이에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0만 원 바꿔서기 하면은 3% 6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2008년도 5월 달에 3% 해가지고 10,000원 들어왔어요. 저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저 엄청나게 짠 돈이었거든요. 잘 살라고. 근데 우리 마라님께서 미팅장에 오셨어요. 비전은 못 보셔도. 근데 들어보니까 뭐예요?
소비의 절을 찬스잖아. 마누라가, 신랑이 절대로 소비 못 하겠는데, 돈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막 바로 제지하고 바꾸서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집이 천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물건들을 다 들고, 밑에 쓰레기통에다가 재활용에다 다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더니만, 우리 집에 저보다 더 심한 짠돌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님께서 그걸 들고 올라오신 거야. 이 멀쩡한 걸 버려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가 그거를 화장실에 들어가 다 부은 거야. 난리 났어요. 그 많은 걸 다 갖다 들어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3%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피nom은 하고 싶어. 그거는 잘하면서 했잖아요. 바꾸기 못 하겠어요. 이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처음에 3%, 6%, 9%는요, 10%까지는 우리 와이프 도움으로 갔습니다. 우리 와이프께서 3% 이렇게 갔거든요. 6%는 어떻게 갔냐면, 집에 있는 정수기 선 다 끊어가지고, 물을 바꿔야 되겠거든. 근데 100만 원 하는 거를 제가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다 끊어놔놓고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그래 바꿨지.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요. 저도 암에 참 희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건 잘 아시죠, 그죠? 예. 하면 이렇게 오니까 60만 6%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24,000원이고 밑에 아버지 친구는 6,600원 아시니까 지나갈게요. 스폰서 112잖아요, 그죠? 스폰서는 80 해주면 12,000원. 나는 24,000원, 아버지와 친구는 6,000원, 6,000원. 지나가 있습니다. 잘 아는 거니까. 선착순양이 노래순이고. 6% 사진이에요. 올라가갈 때 뭐 겪겠습니까? 이래가 받고 나서 또 결단하는 거야. 저 결단 대단했거든. 꼭 9%. 왜? 그다음 9% 왜 했는지 압니까? 우리 와이프께서 청정기 바꾸셔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자, 근데 요즘은 세례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아시죠? 그래서 3%, 3%, 3%에 9%가 되면 대략 한 15에서 30만 원 되는데 브론즈 키트 주는 거. 그죠? 그리고 만약에 15%가 9%, 9%, 9% 되면 브론즈 빌드가 되고, 그죠? 통장에 대략 한 100만 원 더 가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30% 업이 되기 때문에. 저도 15%갈 때 통장에 그때 한 60만 원, 한 50몇만 원 돌았던 것 같아요. 제가 4개월 만에 SP를 4개월 만에 뭐예요? 15% 갔거든요. 3%, 6%, 9% 갔는데 9%를 일주일 만에 9% 한 거예요. 우리 만화님께서 정책이 바꾸시고 뭐 이래갖고 정책 바꾸시고 자가소비 하시고 뭐 이러니까 그러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달에 우리 뒤에 스폰서한테 전화했죠, 제가. 손수님 저 9%다 하려니까 10%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와이프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 갔어요. 그리고 1,000만 매출. 그 원하던 그 1,000만 매출. 1,000만 매출 되면 대략 한 250만 정도 되거든요. 제가 7개월 만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 사진을 언제 사진했냐면 제가 2008년도 12월 1일부로 SP를 갔습니다. 근데 2SP 언제 한지 아세요? 2SP를 2009년 9월 1일부터 했어요. 자, 몇 개월 평등했습니까? 12월부터 1월 8개월, 9개월 만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간 동안요, 아메리가 아니고, 제주는 난리 났어요. 먼저, 아까 했잖아, 우리 어무이가 어떤 어무인지 하면요, 저희는 결혼해가 한 번도 와이프가 단둘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야 되고요. 토요일만 되면은 식사를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효자 인척하는 아들. 그리고 집에 제가 종손이에요, 종손. 제사 10번. 자, 거기에 있는 맏며느리. 신랑 성격 지랄 같아. 소비도 안 돼.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아메 빚을 보니까 와이프가 아메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보고 나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피자를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첫 번째 우리 어머님이 주말마다 밥 한 차려 준다고 난리가 나. 자,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미팅장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의식이 깨져버렸잖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그죠?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딱 하나 좋은 거는 신랑이 의사인데. 근데 나는 지금 한 달에 월급이 아니지. 용돈이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자기는, 저도 노예지만은 우리 와이프는 집에서 노예인 거야. 그걸 아신 거지.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2월 달에 히스테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께서 2월 말에 집을 나가셔요. 집을 나가시면서 저한테 분가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나는 지금 암에 해가지고 SP 되고 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암에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저는 어떤 와이프 암의 비전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5월 달에 탑4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탑4를 보내고 나가지고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와이프 엄마한테 뭐라 했냐면 와이프가 서울에 학회 갔다 했어요. 근데 사진이 보니까 서울 학회가 아니고 미국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고 이랬는 거죠. 그래가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거짓말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2월달 집은 1박 2일 집을 나가셨고 6월달 집은 2주를 집을 나가셨어요. 또 오셨어요. 그리고 한 3번쯤 나갔습니다. 그래. 어쨌든. 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 부인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했겠죠. 아, 신랑하고 헤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암의 속에서 배우면 뭐가 생기겠어요? 꿈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드디어 1년 2개월 만에 2009년 7월 달에 암의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속 결단을 해요. 그리고 8월 달 지나고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돼요? 와이프 열심히 뛰니까 제가 2SP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12월 1일부거든요. 2009년 12월 1일부. 한번 봉당해버렸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12월 1일부로 제가 GP를 갑니다. GP 사진. GP 가가지고 제가 Y하면 모습이. 참고로 우리 홍경성 리더님은 저보고 Y하면 시키면 항상 20분 시켜주세요. 혼자 하러. 그 당시 Y하면 10분 했거든요. 저는 Y하면 항상 20분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20분 시키면 저 30분 해요.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때도 30분 했어요. 근데 그때 초점 강사가 누구냐면 김종월 리더님. 제가 처음 뵀죠. 왜냐하면 제가 김종월 리더님 음원은요. 뭐 셀프 스포팅은 한 500번 들었고요. 뭐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도 한 500번 들었고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꿈은 이루어진다는 한 1000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다 외웁니다. 참고로 이분 그 강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다 외워요. 거의 다 외웁니다. 함께 해냅시다. 외우고 그다음에 막 다 그래요. 하여튼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을 내가 여기서 만났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렇게 내가 2명을 PT를 만들면 뭐가 되죠? 사파이어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사파이어가 되고 연봉이 그때 한 6,500만 원 정도 됐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사람 PT를 만들면 에메랄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에메랄드 될 때 우리 둘째를 가졌어요. 왜? 에메랄드는 가난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 있는 B가 하면 6명 하면 뭐가 되죠? 다이아몬드. 그것도 한 높잖아요. 그죠? 네. 이걸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파이어 모습. 사실은 이게 찍으면서 제가 사실 요번에 이거 만들면서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옛날에 제 느낌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요. 왜? 저한테도 뭘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의 어떤 마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사파이어 때 모습이고요. 이건 저희 에메랄드 때 서울의 OSR 그 에메랄드 인정식 했던 거 대전에서 인정식 모습. 그리고 둘째를 제가 가지고 참고로 저 위에 사진이
위에 사진은 에메랄드 포럼, 제주도 에메랄드 포럼인데 50일째, 50일째. 애기 태어나고 50일째. 참고로 저애는 예정일 보다가 한 20, 그러니까 36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빨리 당겨서 애기 낳았거든요. 왜? 여행 가려고. 여행 가려고. 그리고 100일째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오니까 찍어줬겠죠? 네, 동영상 나와 있어요. 한국아미 동영상에. 그리고 이제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아시죠? 세대 그 파운더스 PT 되면 연봉이 지금 1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때문에 지금도 다시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랬었어요. 저 뒤에 맨 앞에 우리 어머니 계세요. 여기. 그 중간에 저희가 에메랄드 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한번 또 그래가지고 결국 분가했어요 그때. 홈미팅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오셔서 확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프 그때 전사 아닙니까 전사. 그냥 몇 마디 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다 그 월세집을 얻어버리고 분가했어요. 그때 분가했는데 2년 전에 다시 어머니가 다시 합쳤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힘도 없고 그래서 뭐 그 제품에 그냥 폭 안겨 계세요. 저는 죽을 지경이에요. 여전히 힘이 없잖아. 힘이 없는 차라리 힘이 있는 게 더 낫더라. 평생 그래요. 제 다이아몬드 때 하와이 가가지고 골프 치는 모습. 저 이래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리고 2017년도에 베이닥 청산하고 제가 개원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로 제가 원했던 어떤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페이닥도 되니까요. 그렇게 바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페이닥트가 진료를 안 보는 페이닥트, 진료 안 보는 개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 되고 스피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김정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속에서 야는 계속 외치고 있다. 너는 왜 내 안 돌보노? 씨발 좀 나 좀 돌봐도 니는 왜 남만 보고 니 속에 니는 안 보냐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피치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속에 있는 야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게 해주고 싶다라고 막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여러분 외치는 데 됩니다. 외치세요. 외치는 데 돼요. 근데 외쳤더니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1년 행복했는데 1년 지나게 하나도 안 행복.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이때까지 전문의 될 때까지 그죠? 전문의 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한 번도 좋아하는 걸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뭐? 골프 시작했는데 재미 좀 미치겠더라. 시간은 남는데 한장 하겠대요. 제가 알았어요. 진정한 자유는요. 가치 있는 일을 할 자유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할 자유예요. 그리고 내 3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빈둥거리지 않을 자유. 그리고 외롭지 않을 수 있는 평생을 일할 자유. 남을 진심을 도울 자유. 결국 뭐야? 또 일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안 살고 그 시간을 남들은 그걸 즐긴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행복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암을 다시 결단해요. 과거의 암에는요. 결국은 제가 우리 새끼 때문에 암회를 했지만 과거의 암회는 결국은 뭐야? 그 친구들의 숙제가 끝나면은 내 속에 울부짖는 나를 달구려고 암회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암회 왜 합니까? 여러분 와야 암회 누굽니까? 본인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식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 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데 저는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김정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옛날에 내 속에 있는 김정기가 막 외치더라고요.
나 좀 돌봐달라고, 빨리 다이아몬드 좀 돌봐달라고 막 외치길래 저는 미쳐서 아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뭐냐면 죽어도 되는다. 나 아메 안 된다. 죽어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오기, 미침이었어요. 돌 정도로 간절했거든요. 그때는 이거 의대 들어갈 때처럼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미친놈처럼 막 주위에 뭔지 보지도 않고 무척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쪽으로 안 가더라. 그래서 요즘은 마음속에 어떤 용서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아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던데 알고 봤더니만 여전히 저는 뭐냐면 자존심 덩어리였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잖아요. 외부 어떤 환경이든지 그죠?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아메이를 이야기하면 다 거절하고 다 이러고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만 여러분 뭐야? 막 아파가 죽을 지경이죠. 그것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그걸 즐긴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존재.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하고 소통을 위해 가지고 먼저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을 하려면요. 먼저 나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걸 알아보고 싶어서 참 지난 올해는 많은 시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갈게요. 이거 하기 좀 그렇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이건 제가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하나만 할까요? 어떤 갖고 세 번째 갈까요? 자, 요거 회청기. 사춘기 시작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그죠? 근데 애가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애를 불러 다치해가지고 애를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 앉혀가지고 와이프를 또 뭐라 하고 애 감시하라 그랬답니다. 그죠? 여러분, 자 우리 애가 집에 돈을 훔쳤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럼 그때 느끼는 여러분 감정은 뭡니까? 그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뭐예요? 내 새끼가 그랬다고 싶어서 막 화가 나죠. 어? 어떻게 키운 내 애가 돈을 훔쳐? 그러니까 와이프, 아버지도 막, 그게 화가 너무 나는 거죠. 분노. 내 새끼는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아, 야, 언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얘를 컨트롤 해야 되지? 이건 나중에 생각해요. 먼저는 뭐예요? 화부터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뭐 불안도 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 빠지죠. 그죠? 내가 애 잘못했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 성격에 따라가지고 행동이 다 달라요. 그러면, 보세요. 분노, 불안, 우울 이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뭐 이 감정이 생각이 돼버려요. 생각이 되면서 우리 애가 지금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지금 느낌이 어떻게든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를 불러 앉혀다 놔놓고 내 화난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이러면서 야, 이 나쁜 놈 막 하고 막 이렇게 애를 막 비난하면서 막 뭐라 하고요. 절대 못하게끔 막 하죠. 자, 그러면 나 지금 사춘기 막 들어섰거든요. 자, 내가 그랬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할 거고? 초기 사춘기는요, 아무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막 벌벌 떨죠. 자, 근데 얘가 사춘기 한 2, 3년 차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반항합니다, 반항. 집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그 애를 우리가 뭐야,
그거 한다면 컨트롤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가장 이성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게 분노, 불안, 우울이요. 생각이 되잖아. 생각이 되고 그게 내가 좀 화가 나서 화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행동해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화난 상황에서는 애한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돼. 내 지금 화가 났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내 화를 삭혀야 돼요. 내 마음이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진정이 되면 뭐예요? 애한테 가서 애한테 앉혀놔놓고 물어야 되죠. 뭐라고? 혹시 네 엄마 지갑에 손 댔니? 이를 물어요. 아주 뭐 이렇게 목소리 톤을 낮춰서 그죠? 차분하게. 그럼 애가 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더 무서워 뭐 이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를 안심시켜야 돼요. 내가 너를 비난하거나 너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내가 상황을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애가 뭐야? 돌 떨면서 분석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았어. 그 다음 행동. 그 다음 뭐 물어야 돼요? 왜 그랬니? 왜 그랬니? 그럼 애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이런 아빠가 아까 그렇게 반응한 아빠 같으면 야, 말 못해요. 근데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돈이 필요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돈을 훔쳤지. 맞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 이래 물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경우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친구가 자기한테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나? 아니면 내가 뭔가 정말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자,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돈 안 준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쵸? 평상시에 뭐예요?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항상 비난하고 질책하고 채찍질을 가겠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무서운 거야. 돈 다는 소리 못 하잖아. 근데 평상시에 만약에 우리가 얘가 조금만 잘해도 내가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이랬다면 애가 그렇겠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지.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나 친구한테 선물 해주고 싶어. 돈이 필요해 엄마. 돈 좀 주세요. 나 이게 사고 싶은데 엄마 좀 사도 돼? 돈 좀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걸 못하게끔 엄마가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맞죠? 그럼 결국 뭐예요? 애가 돈 훔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라고요. 그죠? 결론 그런 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애한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근데 애가 이때까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먼저 애가 조금만 잘해도 이제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칭찬하고 보상하고 이런 걸 좀 습관화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바꾸면 애가 바뀌어요. 애를 비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여러분은 뭐했다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 비난하는 순간 모든 걸 끝.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사람 사이 관계 나빠지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뭐 했기 때문에 비난했기. 여러분 사람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게 왜 틀어지는지 아세요? 어제까지 주로 내가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맞지 않나요? 남인 사람하고 뭐 그럴 일 있습니까? 가까운 누군가가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뭐 했기 때문에 비난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고 물론 옛날에 알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말은 안 했지만 비난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그죠?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고 막 생겨요. 자, 내가 누군가한테 분노가 막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표출하면은 끝장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분노가 표출된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 감정을 피하셔야 돼요. 왜? 아침에 화가 났는데 그 감정이 저녁까지 유지되던가요? 안 그렇지요. 바뀌죠. 감정은 흘러가요, 여러분. 그 감정이 흘러가게 kus잖아요. 물고 터주세요. 정 안 되면 피하세요.
헤어져요. 감정은 흘러가고요. 감정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감정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셔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감정이 습관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잘하죠. 나 지금 너무 우울해. 나 우울증인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과 우울감과 우울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음 정말로 우울증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그 우울한 감정을요 조금씩 돌릴수록 노력을 하셔요.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탱커 왜 합니까? 탱커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탱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자, 여러분, 아메이는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아메이 누구 때문에 했어요? 내 가족 때문에 했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 했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속에는요, 처음에 누가 생겼냐면 파트너가 생겨요. 그리고 또 누가 생겨요? 누가 있죠? 항상 스폰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걸 잊어요. 잊는다니까요. 자꾸 자기만 막 내세우려고 해요. 아니에요.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내 가족, 나, 파트너님, 스폰서님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는 자유로 가는 마지막 기회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로 이런 아메이, 어떤 아메이? 행복한 아메이, 즐거운 아메이, 신나는 아메이 해보자는 거죠. 저는 앞으로 아메이 이렇게 하려고요. 5개의 아메이, 미친 아메이가 아니고 즐겁고 신나고 하는 이런 아메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아메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